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구글 코리아 제휴사업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이필성이라고 하고요. 에드오피는 저의 파트너 중에서도 가장 이제 크고 중요하신 파트너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에드오피와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 계신 여러 퍼블리셔 분들께서 더 많은 수익을 올려가시고 더 많은 디지털 전략을 사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에드오피의 역사적인 디지털 솔루션 런칭 행사에 이렇게 초도 연설을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구글이 생각하는 디지털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거창하게 디지털 광고의 미래, 연결, 브랜드 혁신 이런 부제를 사용했지만요. 사실 저라고 해서 혹은 구글이라고 해서 디지털 광고가 어떻게 나아갈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 큰 흐름이 변화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흐름과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맥락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는 더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은 이제 그런 현상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영향이 미쳐질 거라고 판단이 되는 세 가지 꼭지를 제가 이제 가져와 봤고요. 아마도 이제 이미 디지털 광고에 종사하고 계시는 퍼블리셔 분들께서는 다소 친숙하신 내용이시겠지만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상하셨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항상 연결된 사람들, 즉 멀티스크린 월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010년이라고 하면은 뭐 저희 아마 갤럭시가 나오고 안드로이드 폰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또 아이폰이 한 3GS, 4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이라는 것 그리고 태블릿이라는 카테고리가 좀 더 일반화됐던 그런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 불과 3년 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무려 2배 이상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두 가지를 시사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여러분과 같은 퍼블리셔 분들께서는 사람들이 그냥 양적으로 미디어를 더 많이 소비하는 시대에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격동기 과정에서 모바일 광고 같은 경우에 뭐 광고 단가가 낮은 것 같다, 광고 수익이 안 된다, 모바일은 약하다 이런 또 선입견이나 고정관념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시장에서 성공하고 선도하고 있는 많은 매체들이 모바일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런 양적 성장 측면에서의 이제 경쟁력을 강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이제 저희는 퍼블리셔로서 오늘 제가 이제 다른 곳에 한번 미팅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는 광고주를 주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저희 주님, 롤드죠. 저희 주님들은 이 연결된 유저들의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에 맞춰 대응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가장 저희 GDN, 즉 애드센스 광고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퍼포먼스 광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구매 사이클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거나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이제는 구매까지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탐색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물건을 구매하게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스크린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찾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이러한 멀티스크린 환경에서의 순간순간을 포착해서 제대로 광고를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광고주들에게는 굉장히 큰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네이버 검색 광고를 하다가도
구글 디스플레이 모바일 광고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캐시 슬라이드 광고를 하다가 TV 광고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한 다양한 접점에서 소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단순히 모바일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제는 멀티 스크린에서의 접점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부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연결된 곳에서 접점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의도와 사용자의 의도에 맞춰서 이제 컨텍스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를 제공하는 그런 것 역시 매우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커피를 찾으면은 이제 뭐 지역 정보에 따른 광고를 보여준다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주요 포털사 그리고 카카오 같은 그런 모바일 메신저 회사들이, 또 구글도 이제 우리나라 혹은 북미 지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요즘 트렌드로서 뭐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에서 O2O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컨텍스트에 맞는 광고를 보여주는 것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복잡 다양해지는 광고 생태계에서 저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구글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러한 수많은 멀티 스크린에서의 탐색 환경에 맞게 광고 플랫폼을 가다듬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광고주에게 이제 포괄적으로 리포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다듬고 있고요. 그래서 광고 구매 플랫폼인 구글 애드워즈, 광고를 내보내는 구글 애드센스, 그리고 이제 그런 광고를 분석하는 구글 애널리틱스까지 그런 모든 플랫폼들을 이제 자유롭게 연동을 해서 이러한 멀티스크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멀티스크린 세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에드오피와 같은 이제 이런 솔루션, 광고 솔루션 회사가 저희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이제 매체사들도 제가 이제 파트너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는 데스크탑에 관심을 끄셔도 괜찮으실 것 같다. 왜냐하면 데스크탑은 제가 단순히 계산해 본 거로는 작년 대비 올해 7% 정도 전체 광고 노출이나 페이지 뷰 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사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은 그 증가 비율 혹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은 훨씬 더 크겠죠. 그런데 사실은 죽어가는, 떨어져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날아오는 로켓에 몸을 싣는 게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이제 할 수 있는 노력이나 기업이 가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모바일에 올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단가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유저들의 시간을 뺏어오는 것, 유저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그리고 양적 성장을 이루는 것,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은 어떤 광고 기술 그리고 광고 플랫폼을 선택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 오프라인의 연동, 맥락의 중요성, 그리고 멀티스크린,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복잡성의 증대로 인해서 광고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임프레션 주고 노출 줬다고 해서 CPM으로 광고 예약형으로 팔리는 그런 시대에는 점점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진짜로 전환 그리고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광고 기술을 최적화하고 광고 기술을 가다듬는 그런 플랫폼이 이 모바일에서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지금 북미에서는 수많은 광고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받고, 또한 엄청나게 지금 상장을 한 회사만 해도 모바일 광고 기술 관련된 회사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디지털 광고 기술에 더더욱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온라인에서의 브랜딩입니다. 그동안 아마 2010년, 2009년 이 무렵부터 애드센스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과 그때와의 차이점을 조금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제가 처음 구글에 입사했던 건 이제 광고 영업팀이었거든요. 광고 영업팀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이제 쇼핑몰 광고주 분들을 영입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 디스플레이 광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너 광고로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먼저 이제 마켓에 소개를 했던 게 이제 리타게팅이라는 기법이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뭐 크리테오라든가 와이더 플래닛이나 그런 다른 회사들도 많이 이제 한국에 진출을 하시거나 회사를 설립하셔서 리타게팅 기술을 광고주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곤 했었죠. 이런 이제 퍼포먼스 위주의 디스플레이가 초기에 애드센스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었다면은 지금은 저희는 이제 브랜딩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유심히 살펴보신 분이라면은 많은 디스플레이 광고가 점점 브랜딩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고 또 퓨어 브랜딩 업체들이 저희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를 많이 이제 찾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온라인 브랜딩은 이제 저희는 이제 온라인 브랜딩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통 매체, 4대 매체, TV, 잡지, 신문 이러한 전통적인 미디어에 익숙한 브랜딩 광고주에게 온라인이라는 것을 이제 포지셔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구글 검색을 쓰게 하고 유튜브를 쓰게 하고 그리고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를 써서 온라인에서 브랜딩 광고를 하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전통적인 이 GRP라고 하는 거는 그로스 레이팅 포인트라고 해서 TV에서 쓰이는 그런 수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실제 온라인에서 수치화해서 이제 온라인과 TV를 섞어서 당신의 브랜드의 리치를 올리라. 그런 식으로 내러티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온라인 브랜딩을 위한 내러티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TV는 TV 광고 예약해 보신 분 여기 아마 없으시겠죠? TV 광고 한번 하려면은 그 복잡성이 굉장합니다. 공영 미디어 랩이 아니면은 지상파 광고를 송출할 수가 없고요. 상당히 많은 비용과 상당히 이제 초기 투자를 많이 해야 하죠. 하지만 온라인, 유튜브 이러한 온라인 브랜딩에서는 시간과 스케줄에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광고는 이제 도브에서 유니레버에서 북미와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광고인데요. 이제 굉장히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내용이었어요. 총 영상 광고 길이가 3분을 넘었는데 수천만 건 이상의 조회수와 공유 그리고 바이럴이 일어났었거든요. 이렇게 긴 애드 포맷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브랜드를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온라인에서의 브랜딩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호작용입니다. 사실 TV 광고에서 이제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게 보통은 이제 뭐 아래에서 검색해 보세요. 뭐 그 정도 상호작용이 있겠지만 온라인만큼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는 브랜딩 경험을 제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자동차 광고인데 이제 광고가 나오다가 이제 클릭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다른 제품을 보여준다라든가 그런 상호작용성이 강화된다는 게 온라인 브랜딩의 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크로스 플랫폼입니다.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멀티 스크린이 중요해지는 만큼 브랜드들도 이제 단순히 퍼포먼스 측면에서 구매 사이클에서의 접점을 강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내 광고를 보여주고 내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태블릿, PC, 모바일, 랩탑, TV, 저희가 구글에서 TV도 하죠. 그런 것들까지 다양한 접점에서 브랜드와 유저들을 만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브랜딩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게 된 시발점은 사실 유튜브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유튜브라는 이제 거대한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브랜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브랜딩 광고 버젯을 그 온라인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광고 버젯을 디스플레이에도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빠뜨린 거는 이제 또 장점 중 하나라면은 예전에는 TV 광고를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광고를 본 사람들의 반응과 그 광고를 본 사람들의 유저 세그먼트를 전부 트래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고를 보는데 단순히 본 사람, 광고를 틀었더니 쉐어한 사람, 광고를 틀었더니 구독하고 코멘트를 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더욱 브랜드의 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팬 베이스를 늘려가고 바이럴의 중심으로 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브랜딩의 강점이자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런 접근을 저희가 이제 북미, 한국 이런 곳들에서 굉장히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신 게, 아, 그러면 이거 다 유튜브를 위한 거 아니야? 애드센스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게요. 유튜브가 아무리 거대한 플랫폼이고 좋은 이제 사이트라고 해도 사실 유튜브가 혼자서 가질 수 있는 도달률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지상파 TV나 뭐 그렇게 도달률이 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서 시작된 브랜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같은 그런 리치가 넓은, 도달률이 넓은 네트워크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네, 이제 삼성 갤럭시 S5 런치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했던 광고 내용인데요. 아마 이런 광고 형태 보신 분도 좀 있으실 거예요, 사이트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광고 포맷이 이렇게 나왔을 때 사용자가 마우스를 올려서 이제 반응을 하면은 확장이 돼서 이제 비디오가 나오는 비디오 갤러리 형태라든가, 또 이렇게 비디오 한 개만을 보여주면서 좀 이제 좀 더 큰 비디오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애드 포맷도 있고요. 이제 아예 광고 포맷 내에서 비디오를 재생을 하는 이런 포맷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애드 포맷은 실제로 삼성 갤럭시 S5라든가 LG G3 같이 이렇게 한 번에 그 많은 도달률을 확보를 해야 되는 글로벌 런칭 캠페인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 갤럭시 S5 같은 경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꼭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 플러스 GDN 라이트 박스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온라인 브랜딩에 대해서 관심이 넓어지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 온라인 브랜딩 돈을 가져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간단합니다. 이 삼성 갤럭시 S5가 내 사이트에 광고가 나와도 광고주가 싫어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애드센스에서 많은 퍼블리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성인 정책이 있잖아요. 사실 저도 뭐 이제 성인이고 이제 성인물에 대한 기준은 모두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기준은 항상 광고주를 보호하고 이제 모든 브랜드 광고주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고주의 기준에서의 성인 정책을 지금 적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브랜딩에 적합한 사이트 경험과 유저 경험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브랜드 안전성을 고려한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구매 방식의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서는 이제 멀티스크린과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체 그럼 광고주들은 이런 광고를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 어디서 구매할 것인가? 그럼 나는 어디에서 내 광고를 팔아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마 프로그램 구매, 프로그래매틱 마케팅, 뭐 애드 익스체인지, DSP, SSP 아마 이 업계에서 좀 긴밀하게 종사하신 분들은 이런 용어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접해보셨을 건데요. 이제 프로그램 구매라는 개념이 사실 북미나 영국 같은 이제 디지털 광고 선진 국가에서는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간단합니다. 이제 주식 거래를 예전에는 종이에 써서 주고받았다면은 지금은 이제 뭐 영어문 있는데 들어가서 그냥
그 시스템으로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광고도 예전처럼 계약서 쓰고 뭐 그래서 주고받고 소재 주고받으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실시간 입찰을 통해서 시스템으로 구매를 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애드센스 GDN이 큰 것 같지만 여전히 국내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은 이제 그런 예약형 광고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미나 이제 영국 같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이마케터 자료인데요. 이제 2017년, 향후 한 2년이죠. 향후 2년 내에 이런 프로그래매틱 RTB 기반의 광고 구매가 이제 전체 광고 물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정말 많은 이제 광고 시장의 주체들이 이 프로그램 구매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도 프로그램 구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깊게 보지 마시고요. 이제 디스플레이 루마스케이프라고 몇 년 전에 한 광고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 광고 구매 그 생태계를 이렇게 복잡한 이제 그림으로 단순하게 도식화를 하였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루마라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해졌었는데, 사실 그 프로그램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면 다들 질려버리십니다. 이제 뭐 이런 게 뭐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딱 세 가지만 저는 보여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광고 익스체인지입니다. 광고 익스체인지는 이제 물론 퍼블리셔 분들은 애드센스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저희는 이제 일종의 G마켓 같은 오픈 마켓에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마켓플레이스죠. 그래서 광고를 사고 파는 그런 마켓플레이스를 이제 광고 익스체인지라고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애드센스로 지금 참여하고 계신 광고 익스체인지는 저희가 더블클릭 애드 익스체인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블클릭 그러니까 광고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이제 기존의 예약형 광고 구매 방식보다 투명하고 유동적인 가격 정책을 활용을 하고요. 광고 구매자들이 직접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이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점점 이제 프리미엄 인벤토리, 미국으로 치면 포브스, 뉴욕타임즈 같은 그런 프리미엄 이제 인벤토리도 이런 익스체인지에 참여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매자 플랫폼인데요. DSP 뭐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제일기획과 같은 국내 종합대행사, 그리고 나스미디어나 이제 인크로스, 그리고 메조미디어 같은 미디어 랩사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DSP라고 하는 구매자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 광고 익스체인지에 참여하는 게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와닿으실 만한 예를 들자면은 가끔 크리테오 광고가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크리테오 같은 경우도 이제 DSP로 저희 이제 익스체인지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DSP라는 게 있고, 이제 SSP, 판매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체들이 이런 익스체인지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플랫폼으로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애드센스도 약간 좁은 개념에서의 SSP, 즉 판매자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에드오피가 소개드릴 이제 그런 솔루션도 이러한 판매자 플랫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길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은 이런 구매 방식의 혁신에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판매자 플랫폼 SSP와 애드서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단순히 그냥 자리를 파서 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이런 기술을 활용한 광고 판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모든 건 알아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변화에 대해서 미리 적응하고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멀티스크린, 그리고 브랜딩, 마지막으로 이제 구매 방식의 혁신이었는데요. 아마 오늘 에드오피가 설명드릴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꼭지에 여러분들의 매체 수익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그 마지막 세션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